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학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작스레 좀 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로 못 올 형편이었는데 안 오면 또 여러 가지 찍힐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좀 우리 훌륭하신 총장님들 앞에서 제가 그 특강이라기보다는 보고를 소상히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새 굉장히 따끈따끈한 얘기가 이제 어저께 월요일 날 사실은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간단히 이제 그 최근에 조국 장관의 그 가택 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때 다들 그냥 비밀스럽게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궁금하니까 거기에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짜장면 배달하는 아저씨다. 그래서 짜장면 아저씨한테 거기에 사람이 몇 사람이냐, 또 거기 뭐 먹었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 2명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해서 짜장면 먹었다고 언론에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짜장면 먹은 게 아니고 그 언론 보도가 잘못돼서 검찰에서 우리 한식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혹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이제 그런 착오가 일어나는데 좀 따끈따끈하고 정확한 언론에서 공개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정성민 팀장이 어제 그제 화요일 날 오후에 그 규제 회의가 다시 한번 또 있었는데 그때 들어가는 순간에 전화가 와서 제 일정이 막 좀 뭐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제 부랴부랴 수업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자료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뭐 기교를 부리지 않고 심플하게 총장님들께 전달해드린 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파트의 내용이 크게 제가 머릿속으로 구상하기를 올 2019년 상반기 교육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그 성과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교육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성과 발표를 그 차관님이 발표하는 것보다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하는 게 좀 모양새가 낫겠다 싶어서 저보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브리핑룸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저는 지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 그 분야의 그 좀 일을 조금 같이 하고 사실은 내일 오후에 고등교육분과 회의가 또 있습니다. 오늘 올라왔다 또 내일 오후에 다시 오는 그런 이번 주가 그렇게 상황이 됐고요. 그래 이제 제 정확한 이름은 어제 보니까 또 이제 그 교육부 규제 완화위원회라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연임을 이렇게 하다가 이 위원장 맡게 된 것은 한 3년 전에 그 교육부에서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시간도 없고 능력이 안 돼서 도저히 못한다 그랬는데 좀 어떻게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제가 그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총장님들께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저희 특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된 게 제가 이 교육부에서 그 발표한 꼭지 주요한 10개 정도의 꼭지를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규제 그 위원회의 그 규제 안건으로 상정돼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 참고로 총장님들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특히 점대 협의회에서
또 전문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건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절차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첨부 자료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름 또 교육부에서 최근에 규제 심의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라고 이제 이렇게 적극행정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고 주로 이제 대학 학사 업무와 관련되는 거, 전문대 정책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했던 내용을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올라가서 교육부 규제 완화위원회, 교육부하고 규제 완화위원회에서 이따 자료에 나오겠지만 올 1월 15일 날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으로 그동안에 민원 내지는 개선해야 될 규제가 있으면 우리가 입증 책임제라고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그동안에 해야 됐는데 이것을 갖다 피어슨 회장이 대통령 앞에서 기업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정부가 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것을 폐지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누가 주장을 해야 되냐면 민원인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대학이나 또는 대학에서 뭐 학생 정원이라든지 또는 전과라든지 뭐 이런 이를테면 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또 교수님 임용했을 때 뭐 며칠 이내에 꼭 보고를 해라 뭐 우리 기존에는 6일 또는 7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20일로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현장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바꿔줘라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는 게 이제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인데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규제 개선 건의 과제하고 행정 규칙에 포함된 규제를 심의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규제 완화위원회 업무를 하면서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회의 방식이 아침 10시 반 내지는 10시에서 12시까지 회의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대개 회의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교육부에서 당연직으로 3분, 교육부 차관님 그리고 기조실장 그리고 정책기획관 그리고 법제관 해서 당연직이 4분이고 나머지가 이제 대개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전문대협 또 관련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15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15분 중에서 규제 회의 할 때는 제가 12시 예를 들어서 2시간 시간을 주면 1시간 55분 딱 회의해서 아주 깔끔하게 끝나고 마쳤는데 이 입증 책임제를 하다 보니까요. 사실 총장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저항 내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막 그렇게 표현하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감사원에서 감사관들이 가가지고 문답 받을 때 저항하는 거 못지않게 이 규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왜 그러냐면요. 현장에서는 개선 또는 중장기 검토 또는 유보 또는 유지 이렇게 4개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의가 중장기 검토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 검토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점잖게 표현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총리실에서 중장기 검토를 6개월 이내에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옛날에는 중장기 검토하면 2, 3년 이렇게 갔는데 6개월 이내에 답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런 그 정부 입증 책임제에 따라서 대기업 또 전문 대기업하고 교육 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이 그 동안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던 건의 과제 이게 총 224건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8건 심의, 27건 개선 그리고 훈령 지침 고시와 같은 행정 규칙에 포함된 거 12건 자체 발부를 통해서 38건의 규제를 개선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88건 중에서 38건에 요구하고 이렇게 개선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그 동안에 그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보다 그 전 부처 총리실 산하에서 전 부처에서 봤을 때 교육부가 그래도 좀 성과 발표라고 하니까 좀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번에 제가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규제 개선 사례를 보면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 전문대도 나중에 이제 이게 관련이 계속 맥락성으로 봤을 때는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원 원격 수업을 통한 그 학점 이수 확대인데요. 이 기존에는 그 대학원에서 그 원격 수업을 통해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했는데 이걸 갖다가 대학원의 교수 학습 방법 다양화 그리고 자율화를 근거로 해서 대학원 원격 수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그 아마 대학 내지 전문대학 등의 해외 캠퍼스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면 말씀을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시면은 그 해외에서 국내 대학 교육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는 국내 대학이 해외로 이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 특정 학과를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학과를 증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할 수 없어서 국내 대학의 해외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한 2, 3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타이밍으로 봤을 때 더 일찍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좀 타이밍이 좀 늦어진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제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K-팝하고 한류의 그 붐을 타서 이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대학이 통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과 단위 또는 단과 대학이 그 캠퍼스가 캠퍼스 학과의 또는 단과 대학의 학과의 그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외에 나가서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제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정성민 우리 팀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전문대학이나 또는 4년제 대학, 지방대학에서 살 길이다 하고 적극적인 방향과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또 언론에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또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설립할 때 조성자금은 무엇으로 할 거냐, 예를 들면 등록금 회계냐 아니면 비등록금 회계냐를 비롯한 또 예를 들면 그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부의 또 문제가 또 같이 복합 민원으로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대학에서는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걸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여기까지 우선 드리고요. 그 개선 계획은 해외 이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요. 해외 캠퍼스는 이를테면 국내 캠퍼스와 관계없이 학과 및 정원 개설을 하고 증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것과 총정원제로 하게 되면 이제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의미가 있고, 기대 효과는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같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이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이나 전문 대학 등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가 혹시 말씀 주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관련해서요, 그 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으로서 좀 구상을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그 산업체 우수 인력에게 대학 교직문을 확대해서 이건 개선 완료했다고 그러는데요. 완료된 건데요. 그 이렇게 정리했는데, 예를 들면 산학협력 중점 교수 우리가 또는 겸임 교수 할 때요, 이 10명 미만인 산업체 경력 인사분은 여기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원이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뭐 뷰티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혼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외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 이런 산업체 산업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서 교직문호를 확대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교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개선 사례와 덧붙여서요, 그 사실은 지난 화요일 날 교육부에서 이제 결국은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요, 그 교육대학원의 교사 자격증을 좀 앞으로는 그 제한하겠다라는 뭐 이런 그 안건이 올라와서 그것도 심의할 때 굉장히 또 그 핵심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 교사의 질 관리와 수급 계획 관리다,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거는 부결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현장에서 대학들이 알아서 그 과목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하는, 또 진입 장벽을 막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결국은 요 얘기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명이 운영하는 경우라도 인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 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로 국립대학인데요. 국립대학 처시를 그동안에요,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국립대학의 경우에 처시를 3 내지 5개로 제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학본부라든지 이런 데 중요한 방점을 둬야 되는 경우에, 또는 조직을 말하자면 피라미드 계층 구조에서 팀 조직이나 매트릭스 조직으로 개편하고 싶다 하더라도 국립대학의 경우에 옴짝달싹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예산 총액 베이스 총액을 근거로 해서 학칙으로 정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됐다는 사례인데, 이것도요 사실은 국립대학이 학교 현실에 맞게 학교 조직 편성 운영하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국립학교 설치령 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이 담당 사무관하고 과장이 그 규제 회의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말하자면 논쟁을 했는지, 그거는 우리 총장님들 그 상황은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처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되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어야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대학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용어에 대해서 이 기자분들이 그때 발표하고 나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 총장님들께서는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직 교수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할 때 이따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지만, 그 저녁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쌀을 닦아서 밥솥에 밥을 얹혀서 상위에 얹혀놓기 위해서는 반찬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밥 먹고 나서 또 설거지하고 치워야만 이게 식사가 완료되는 단계가 밥쌀 닦아서 밥상에 올려서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단계.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이게 이제 인풋, 컨버전, 아웃풋, 피드백의 단계로 대학 교수님들이 단순하게 그 수업만 딱 하시고 연구실에서 계시면은 천하에 그 세상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학점이라고 하는 또 출석부라고 하는 것만 딱 갖고 있으면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 하여튼 절대 권한을 갖고 대학이 얼만큼 어려운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고분고분하니까. 그죠? 그런데 보직 교수를 하시면 입학처장을 하면 학생들 가서 모집하려면 얼마나 그 어려운지, 또 그 학생들을 강의실에 잘 모아놓고 강의실이 여름에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줘야죠. 겨울에 추우면 따뜻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취업을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그런 그 과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여기 계신 총장님들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보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강의만 하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걸 현실을 전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대학 교지에 대한 문제가, 이 대학 교지라고 하는 것은 일선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학 설립 운영 준칙의 4대 준칙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학생 그 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지에 대한 것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처절했었습니다. 이 교지가 2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 각 교지별로 학생 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 갖추도록 하는데, 이걸 그동안에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앞으로 여기 이제 2km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이 바탕으로 해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경우가 도시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는데, 또 일부 기자들은 학생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또 그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거나 교지 간 거리가 20km 이내 수준에서 분리된 경우 이 단일 교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이제 법령 개정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것도요 교지 확보 부담에 대한 것, 그리고 학교에 대한 그 운영에 그 좀 탄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거에 대한 것이 제가 사실은 우송대학교에 근무합니다만 우송대학교 처음 오픈할 때요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는 일을 제가 그때 좀 봤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체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1995년이니까 25년 전이었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받을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 제가 25년 전에 굉장히 소망했던 일 중에 하나가요, 내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을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었는데, 지금 현재 대전시 도시계획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안건으로 상정됐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고, 요거 담당 그 사무관이 이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혹시 공중파로 나가는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굉장히 처절하게 그 저항이 있었어요. 그 담당 사무관이 위원장님, 저는 요걸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고 저항이 있었어요. 저항이. 그래서 그 저항에 대해서 제가 그 사무관하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우리 당연직 위원인 정책기획관님에게 저 사무관을 이해시켜 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책기획관이 그냥 저기 방망이 두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통과된 겁니다. 이런 뒷담화가 좀 궁금하셨죠.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부에서는 또 교육부 입장도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 안전에 대한 문제, 뭐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교재학부 부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처분해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수익용 기본재산 100%가 넘는 경우에 이게 전제가 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처분할 경우에 또는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도로나 뭐 이 공공용지로 수용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취득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학교 교비 회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대학 등 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또 기자분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또 접근하는데, 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한 부분에서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경영 금융 물류 전문 대학원의 석사 과정 신설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개선 완료됐는데, 내년부터는 요 그 사전 협의 대상으로, 다만 박사 과정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석사 과정만 여기까지 사전 심사 및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 사전 협의로 끝내는 거.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수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 학교 주변 당구장 및 만화 대여업 설치 규제 완화. 이게 학교 보건 환경과, 그러니까 이건 유초 중고 주변에 교육 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당구장 만화 대여업 같은 경우에 유해 시설로 인식돼서요, 시설을 규제했는데, 이것을 좀 그 시대 상황이 바뀌어서 그 웹툰 활성화나 만화 카페, 또 가족도, 특히 전문대학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당구장 당구학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유해 인식도를 조사하고 업계 관계자의 규제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불용자산 폐기 권한을 대학이 장에게 위임했다. 그 전에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야만 됐었던 사항이었잖아요. 그리고 대학원 대학 사서 배치 기준 개선과 같은 것을 통해서 총 38건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백데이터로 그렇게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은 사실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고 유초중고 대학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요, 이 규제 완화위원회의 개요하고 규제 정비 절차, 신설 규제 심사, 상정 심의, 국무조정실에 갔다가 또는 부동이 되는 경우에 재개정이 중단되는 경우,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더 잘 아시다시피 이 기존 규제 정비의 경우에도 이런 절차, 그리고 행정규칙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종태 퍼시스 회장의 1월 15일 회의에서 핵심은 입증을 공무원이 하지 못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해야 된다 해서, 요번에 규제 완화위원회, 교육부 규제 완화위원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고요. 특히 여자 위원님이 굉장히 훌륭하신데, 그 여자 위원님이 교육부 담당 공무원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있어서 어떤 거에 좋은 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고 이제 요 입증 책임제니까 입증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육부도 굉장히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 적극행정 실행 계획서가 있는데요. 이걸 저희 파워포인트로 이 포맷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깨졌습니다. 글씨가 이게 스캔 떠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파일로 좀 별도로 어제 다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교육 분야의 그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하고 그 운영지원과 그리고 감사관실 혁신행정 담당관에서 이 적극 행정을 실현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하고 인사 고과 점수를 1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정도로 우선 그 자료에 담아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교육부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상반기에 총 7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6건이 그 뭡니까 위원회에서 우수 사례로 그렇게 우선 선정을 했고요. 그게 다시 이 국무조정실에 총리실에 가서 부처별 경진대회를 해서 최우수를 선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우선 제가 총장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짜장면 먹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한식은 먹었다는 얘기처럼 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나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